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봐도 다시 내게 돌아와. 추억들이 숨을 참는다고 심장이 멈춰질까. 널 향한 그리움만 되돌아와. 네가 했던 서버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 서버 내 곁에 넌 서버.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자, 6단원의 중단원 1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다라는 거.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식민지 쟁탈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으로 퍼졌죠. 자, 이 전쟁에 이제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아시아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배울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배울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표적인 국가들의 명칭이랑 그 국가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름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연결하는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 자, 이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게 일단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라고 했죠.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자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피지배 민족들이 독립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 영향받아서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민족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피지배 민족들의 어떤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국들, 이제 영국, 프랑스 쪽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를 전쟁 끝나고 나서 독립시켜 주겠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이 식민 지배하는 나라들도, 식민 지배 받은 나라들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이제 뒤집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수없는 어떤 민족운동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이런 독립 약속을 어기는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나라들, 제일 먼저 배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예전에 신해혁명 때 이제 청나라 황실이 멸망하고 이제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어떤 중앙정부가 사라집니다. 원래 청나라 정부가 이제 전국을 관할했는데, 이제 그런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지방의 어떤 제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성입니다. 성.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 이제 군대를 가진 어떤 군벌들이 이 지방을 장악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없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신해혁명 때 권력을 잡았던 순원이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이런 작은 군벌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각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어떤 식민 경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좀 이따 배울 텐데, 산둥반도를 차지했던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이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죠. 맥주. 그래서 이 산둥반도에 가면 칭다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칭다오에 당시 독일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 맥주 공장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칭다오라는 맥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칭다오라는 맥주가. 자,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제 발발했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죠.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편에 들어서, 사실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본은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국의 편을 들어서 어떤 이 독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산둥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에메랄드 색깔. 여기가 산둥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여기를 점령하고 일본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안스카이 정부에게 이제 이 산둥반도를 이제 우리 걸로 하겠다. 원래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걸 내쫓고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일본 땅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21개조 요구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정부라면 사실 일본이 이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자기 나라 영토를. 그래서 이거를 승인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무력적인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산둥반도를 이제 일본이 가지도록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들이 크게 분노했는데,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제 반환되기를 다시 이제 희망했는데, 이게 여기서도 일본의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된 어떤 이 위안스카이라는 정부나 아니면 이 지방 군벌들이나 이런, 그리고 다음에 일본 것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력하게 산둥반도를 빼앗긴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저항이죠, 저항. 자, 그래서 이게 폭발한 사건이 이제 오사운동이라고 합니다. 1919년 오사운동. 오사운동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3.1운동과 거의 비슷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상품도 불매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저항을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래서 이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친일 관료를 파면하게 되고, 이 파리 강화회의의 이 조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국민적 어떤 힘을 이제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이 이걸 보면서 순원은 사실 국민들의 힘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어떤 지식인들이 국민을 깨우쳐줘야 되는, 그래서 국민은 약간 좀 깨우쳐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국민이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고 이제 국민당이라는 이 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원이 국민당을 결성하게 되고, 이 국민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공산당과 이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공산당 1924년이니까 우리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 소련이 이미 건국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국민당과 소련의 공산당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하는데, 왜 힘을 합치냐면 이 국민당은 아까 봤듯이 이 전국에 군벌이 많다고 했죠, 중국에. 근데 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손을 잡게 되고, 공산당 역시 우리 그 러시아 혁명할 때 배웠는데 코민테른이라는 거 기억나죠? 전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지도부죠. 그래서 이 공산당 역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어떤
어떤 대상 지역을 고르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 힘을 키워 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 한창 어떤 명성을 얻고 있던 순원과 이제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순원이 곧 사망하게 되고 이제 장제스가 이제 국민당의 지도자가 됩니다. 장제스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계석이라고도 하고 장제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벌을 하게 되는데 국민당의 위치가 원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 있는데 이 국민당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각지에 있는 군벌들을 이제 다 어떤 항복을 시키거나 어떤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통일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이 장제스는 사실 이 공산당의 어떤 군사적 지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신뢰하는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뜻도 완전 달랐고요. 그래서 이 국공합작이 결국에는 통일 다 한 다음에 결렬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산당은 이제 다시 지하로 숨어들어서 어떤 이 시골에서 이제 조직을 건설해 나가면서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 공산당을 이끄는 마오쩌둥, 이런 대립 관계가 계속되게 됩니다. 자, 인도 동남아시아는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사람 이름 정도만 잘 기억해 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걸 이제 도와주면 그런 약속을 이제 어기고 이제 계속해서 인도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때 우리 간디라는 인물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간디는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 폭력을 쓰지 않고 어떤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어떤 쌍두마차입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쌍두마차 네루라는 인물은 이제 좀 더 간디보다는 좀 더 과격한 어떤 이런 방식을 선택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이제 이 베트남은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은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면 도시 이름도 호치민의 이름을 딴 곳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호치민이라는 인물은.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하면 수카르노라는 인물, 역시 네덜란드에 맞서서 이런 저항운동을 펼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이제 이 오스만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 하면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터키 가면 가게마다 이 사람 얼굴 다 걸려 있을 만큼 이 아타튀르크는 이 칭호입니다. 칭호. 터키의 아버지라는 칭호이고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이 이제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어떤 공화국, 왕이 없는 시스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터키 공화국이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이제 그 나머지 오스만 제국의 어떤 식민지들은 다 스스로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중국어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중국만 조금 자세히 알아두고 나머지 국가들은 어떤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 이름 정도를 잘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끝.